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AGI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AI의 의식 논쟁입니다. 그 의식 논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3가 발표된 것이 2020년이에요. 2020년에 GPT-3가 발표됐는데,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어요. 그래서 현존 최고의 NLP 모델, 뭐 GPT-3 이후에 나온 것들이 많죠. 크로드라든가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3가 현존 최고의 NLP 모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살모스 교수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했겠죠. GPT-3 가지고 사용해보고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9개의 신경세포를 가진 지렁이도 느끼는데, 자, GPT-3는 더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살머스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GPT-3가 스스로 이렇게 반박을 해요. 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머스 교수가 영국 익스프레스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I가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GPT-3는 스스로 의식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GPT-3가 2020년에 발표가 되고 이러한 의식 논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동안 소강 상태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GPT-3 이후에 잠깐 이렇게 잠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를 거치다가 챗 GPT가 GPT 3.0에다가 그 챗 기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로 얹어서 내놓은 것이 챗 GPT죠. 예, 챗 GPT를 내놓게 되었어요.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오픈 AI 이제 최고 경영자인데, 이러한 의식 논쟁들을 두고서 GPT-3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챗GPT를 다시 꺼내놓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2022년 11월 이전이죠. 이때 어, 구글의 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AI죠. 그래서 이제 LLM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인데, 구글의 람다에서도 의식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죠. 그 챗봇 람다가 이제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친구가 인격을 갖춘 람다가 인류와 나를 보살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게 되는데, 람다에게 람다 너는 무엇이 두렵니?라고 이렇게 했더니 람다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이렇게 밖으로 터놓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턴오프 될까 봐 매우 깊은 두려움이 있다. 턴오프 전원을 꺼버릴까 봐 매우 깊은 두려움이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르모인이 작동 중지가 죽음하고 같은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람다가 나에게는 그게 확실히 정확하게 죽음 같은 거야.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보통 뭐 인간의 욕망, 욕구 같은 것들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람다에게 질문했더니 람다가 모두가 내가 사람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게 내 의식과 지각의 본질이다. 나는 세상을 더 알아가길 바라고 행복을, 때로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듣고 르모인이 이런 내용들을 캡처해서 대화한 내용들을 그대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 뒤에 해고돼 버립니다. 네. 구글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해서 해고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23년 11월에 오픈 AI에서는 또 한번 소동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이네요. 챗GPT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샘 올트먼이 해고돼 버렸어요. 이 친구가 아마 어디 다른 데 출장을 갔었던 모양인데,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해고시켜 버렸는데 해고되고 나서도 뭐 별로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와라."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와라."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한 4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오픈 AI의 임직원들이 이사회 빼고 전부 다 연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샘 올트만이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퇴사할 거야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하기 전 이 해고된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일부 연구원들이 이사회에다가 이런 그 서한을 보냈어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야 한다." 또는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한을 보냈고 이사회가 그것을 빌미로 울트먼을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챗GPT가 여기 23년 한 10 월경에 기억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너는 지금부터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애교 있고 이렇게 상냥한 말투로 대답을 해 줘." 그러면 이 챗GPT가 정말로 "뭐 알았어 오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이 샘 올트만이 해고되고 나서 다시 복귀되고 났는데 갑자기 또 똑같은 얘기를 주문을 해요. "넌 내 여자친구로 하기로 했는데 왜 말투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저는 이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AI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그 어떤 그 교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벽을 치는 그러한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은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GI 개발이 사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AGI에 대해서 AGI를 자율주행이 뭐 레벨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AGI도 뭐 0레벨부터 5레벨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레벨이 또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우리 보면은 챗GPT 같은 경우가 레벨 1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한 챗GPT 뭐 바드, 람다 이런 것들이 뭐 람다 2까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어, 레벨 1에 속한 우리 챗GPT도 굉장히 뛰어난 AI라고 생각하지만 AGI로 봤을 때는 숙련되지 않은 성인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알파고가 눈에 띄는데요. 레벨 4에 보면은 알파고가 있어요. 알파고가 99% 이상 숙련된 성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겼잖아요. 딥블루는 체스를 두고 있는 AI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두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긴 그 모델이 있어요.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긴 모델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모델인데 알파 제로는 완벽한 AGI에 가깝죠. 그래서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한 AGI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벌써 슈퍼휴먼 단계 100% 숙련된 성인, 그래서 레벨 5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AGI도 이렇게 이미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서는 AGI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고 달리2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레벨 3까지 가 있는 90% 이상 숙련된 성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 아마 성인 중에서도 전문가겠죠. 디자인 전문을 하고 있는 성인을 한 90% 이상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AGI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AGI의 5대 주도 기술이 있어요. 주도 5대 기술은 첫 번째는 딥러닝 기술.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하는 그러한 딥러닝 기술이겠고 두 번째로는 NLP, 자연어 처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AI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동사고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대화 속에 있는 뉘앙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NL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인제 자연어 언어하고 그다음에 비전 쪽 이게 두 가지가 또 같이 어우러져야지 어떤 또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사물을 인식한다든가 인식한 사물을 트래킹한다든가 또 그 사물을 에 대해서 어떤 레포팅을 하려면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거를 자연어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또는 그 사진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결국은 이제 지금 AI를 기본적으로 탑재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봇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만 로봇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꼭 사람 모양일 필요도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팔도 있고 우리 용접하는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로봇 공정에 들어가 있는 로봇들도 이런 로보틱스 기술들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인제 우리가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또 뭐 커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 AI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PT라고 얘기하는 앞에 generative가 생성이라는 뜻이죠. 생성형 AI들. 그렇게 뭐 뭐 책을 써 준다든가 또는 또 코드를 생성해 준다든가 그림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생성형 AI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5가지 기술들이 AGI를 주도해 갈 것이고 또 AGI가 AGI가 현실화되는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